손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여기는 스웨덴의 유명한 식당. 어떤 동양인 남성이 카드를 내밀자 갑자기 식당에서는 그 남성에게 나가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이 남성은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식당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아만다라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이곳에서 꽤 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자랐어요. 보통은 레스토랑에서는 홀서빙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일이 주된 업무랍니다. 일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놀라웠던 건 중국인 손님들이에요. 중국인들 중에는 한국인인 척하면서 막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잘 구별하지 못했는데 일하다 보니 어떻게 다른지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가게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아예 받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인들이 말썽을 많이 부린다는 거였습니다. 그 맘도 이해하는 게 저도 가끔 진상 중국인 손님을 만나면 골치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가 겪은 일을 커뮤니티에 글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언급한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점 중 하나는 선불로 계산할 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선불이라고 얘기하면 계산대로 직접 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고 종업원을 불러서 자기 자리에서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또 메뉴판을 건네받을 때도 달라요. 중국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종업원을 불러서 메뉴를 고르는데 한국인들은 종업원이 옆에 서 있으면 부담스러워하면서 메뉴를 빨리 정하거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 태도도 많이 달라요. 중국인들은 좀 더럽게 먹는 편이고 정리도 안 하는데 한국인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자기가 먹은 자리를 치워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기본적인 예의범절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 글로 올렸더니 엄청난 호응을 얻었어요. 하루도 안 돼서 조회수가 몇십만이 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쓴 글을 공지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니까요. 사실 중국인 손님 때문에 호텔이나 식당이 문을 닫기까지 하는 경우가 스웨덴에서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인을 걸러낼 방법에 대해 쓴 게 인기를 끈 것 같았답니다. 글이 뜻밖의 반응을 얻게 되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 채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답니다. 언니한테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선 이 엄청난 일을 설명드리기 전에 언니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공부를 그닥 좋아하지 않고 학창시절 내내 놀기만 한 저와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달랐어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걸 정말 즐겼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언니가 좋은 성적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더라고요. 점점 더 재미가 붙어서 고등학교 때는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공부에 빠져 지내던 언니는 대학에 가서도 좋은 성과를 냈고 결국 글로벌 대기업에 취직이 되는 기쁨을 맛봤답니다. 저희 가족은 언니가 대기업 갔을 땐 거의 경사였다니까요. 파티를 열고 선물을 주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언니가 대기업을 다닌 이후부터는 부모님께서 전보다 언니를 더 소중하게 대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에 비해 저는 여전히 레스토랑에서 일하느라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고민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언니는 저와 공부 말고도 외모도 남달라 학창시절에도 남자애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그런 언니를 보면서 솔직히 질투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으니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자기한테 고백하러 오는 남자애들을 하나같이 다 걷어차더라고요. 눈에 차지 않는다는 듯 냉정하게 퇴짜를 놓곤 했습니다. 남자애들이 그렇게 줄을 서도 언니는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연애엔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언니한테 고백하러 온 남자애들도 다 괜찮아 보이던데 말이에요. 같은 여자로서 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들이었거든요. 오죽하면 공부만 파고드는 언니를 보면서 에휴, 언니는 정말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언니는 그렇게 예쁜 외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들뜬 표정으로 저한테 달려와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언니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지 너무 궁금했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언니가 만난 남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해서 언니한테 사귀는 사람이 누구냐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언니는 그저 웃기만 하면서 약속 잡고 만나면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언니의 의미심장한 미소에 절 더욱 궁금증에 휩싸이게 만들더군요. 며칠 뒤 드디어 언니와 언니의 남자친구를 같이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길래 언니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한눈에 언니 커플이 보였어요. 저는 제가 너무 늦었나 싶어 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언니 옆자리에 앉아있는 언니의 남자친구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뭔가 스웨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 서양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 남자만큼은 확실히 동양적인 얼굴 생김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남자친구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동양인보다도 훨씬 잘생겼어요. 누구나 빠질 정도로 말이에요. 특히 높은 콧대에 날렵한 눈매라니 그 눈빛이 얼마나 깊은지 마치 영화배우를 보는 것 같았다니까요. 근데 이런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됐어요. 혹시 중국인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평소에 중국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중국인에 대한 인상이 저한테 그리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 언니가 중국인과 연애하는 건 도무지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은근슬쩍 언니한테 눈빛으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는 식으로 물어봤어요. 다행히 언니도 제 눈빛을 알아들었는지 옆에 있는 남자친구의 팔짱을 끼면서 남자친구한테 내 동생한테 소개 한번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언니 남자친구가 싱긋 웃으면서 자기는 한국에서 왔다고 말해주더라고요. 한국인이라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에서 일하면서 경험했던 것 때문에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정말 좋았었거든요. 한국인을 만나는 언니를 보자니 왠지 모르게 제가 기분이 좋더군요. 문득 언니가 저렇게 한국계 글로벌 대기업에서 멋진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니까 저도 한국계 글로벌 대기업에 가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언니랑 그 남자친구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연애의 묘미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다정한지 오가는 대화에서 둘만의 세계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언니 남자친구는 제가 지금껏 사귀어본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언니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경청하는 모습과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하는 모습에서 남다른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말에 귀 기울이되 절대로 말을 끊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도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식사 내내 따뜻한 시선으로 절 바라보며 대화에 자연스레 끌어들이는 모습에 금세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 또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소통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셋이 어우러져 식사를 하는데 처음엔 언니가 연애는 처음이라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언니 커플의 알콩달콩한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니 이런 사람이라면 언니에게 안성맞춤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 눈에 봐도 언니랑 한국인 남자친구는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도중 언니가 저한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언니와 그 남자친구는 최근에 사귄 게 아니더군요. 벌써 만난 지 꽤 오래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중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언니는 결혼하게 되면 남자친구의 고향인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 울릴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사실 언니가 연애를 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게다가 언니 남자친구가 조만간 저희 부모님께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다는 거 있죠. 부모님이 과연 언니의 연애를 허락하실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론 두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셋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며칠 뒤 가족끼리 둘러앉아 저녁을 먹던 중에 언니가 갑자기 부끄러워하더니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자기에겐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어요. 두 분 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언니의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직업은 뭐고 집안은 어떠냐며 꼬치꼬치 캐묻는 모습에 언니는 조금 당황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자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웨덴에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긴 하지만 부모님은 딸이 동양인과 사귀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거든요.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말을 들은 언니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부모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게 훤히 보이더군요. 직접 언니 남자친구를 만나봐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저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언니 남자친구를 한번 만나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용기 내어 말씀드렸어요. 제가 본 언니 남자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언니가 얼마나 행복할지, 그래서 절로 안심이 된다고요. 하지만 고집이 엄청 세신 부모님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언니가 땅이 꺼져라 울면서 매달리며 사정사정 비니까 겨우 한번 만나보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한번 만나본다고 해서 그게 곧 허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못 박으시더라고요. 드디어 언니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오기로 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언니가 신나서 마치 날아갈 듯 가볍게 뛰어가 문을 여는 거 있죠. 반갑게 포옹하는 두 사람을 보니 저도 모르게 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만난 언니 남자친구는 여전히 잘생겼더라고요.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눈매까지 괜히 제가 다 긴장됐지만 언니 남자친구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답니다. 현관에 들어선 언니 남자친구는 공손한 자세로 부모님께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를 올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모른답니다. 저절로 부모님도 호감이 가실 만큼 정중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하기 그지없었어요. 부모님은 언니가 데려온 남자가 동양인이라는 사실에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대놓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너무나 모욕적이고 무례한 태도라는 생각에 저는 부모님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언니 남자친구는 조금도 기죽은 기색이 없었다니까요. 오히려 부드러운 어조로 그래도 이쁘게 봐주시면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면서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언니 남자친구는 결국 그날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는 않더군요. 그 이후에도 언니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부모님 생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이 다가오면 늘 언니 손에 정성 가득한 선물을 쥐어서 부모님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언니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었다니까요. 심지어 가끔 부모님 가게에 직접 찾아와 일손을 돕는 거 아니겠어요? 잘생긴 남자 직원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인지 언니 남자친구가 오는 날이면 여자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떤 날에는 언니 남자친구가 온 덕분에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는 티를 안 내시려고 했지만 저는 입가에 웃음이 가시지 않는 걸 다 봤었답니다. 그럴 거면 이제는 허락해주지. 진짜 너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언니 남자친구의 진심이 통했는지 1년쯤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그렇게 깐깐하시던 분들이 결국은 언니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로부터 1년 뒤 언니는 스웨덴에서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형부와 언니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형부의 든든한 모습에 조금은 안심이 되셨는지 가끔 놀러오라는 말씀과 함께 떠나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언니 부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려웠겠지만 서로 의지하며 잘 헤쳐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저는 형부를 보면서 외모도 출중하고 인성도 훌륭한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게 소원이 됐습니다. 언니가 형부와 함께 한국으로 떠난 뒤에도 저는 평소처럼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며 지냈어요. 식당홀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도움 덕분에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다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특별한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와서 편히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심지어 형부가 숙박비며 항공권까지 다 부담해주겠다는 거 있죠? 저는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 날아갈 뻔했다니까요. 형부를 본 이후로 한국은 제게 로망인 나라가 되었거든요. 제가 고민도 안 하고 당장 달려가고 싶다고 말을 하자 언니는 곧장 저의 여행 일정을 물었어요. 언제부터 며칠 동안 시간을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말해줬는데 언니는 바로 항공권을 예매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일을 처리하는 언니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답니다. 한국 가더니 그 사이에 한국 사람이 다 되어버린 건지 아주 빨라졌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한국에 도착해보니 형부 덕분에 여행이 정말 편했어요. 공항에서부터 형부가 운전해 온 차로 이동했는데 한국의 회사에서 만든 전기차더라고요. 사실 전기차를 태어나서 처음 타봤는데 한국에서 만든 차가 이렇게까지 조용하고 편안한 줄 몰랐던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고속도로 풍경도 신기하더군요. 여기저기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도로 위에 칠해져 있더라고요. 마치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궁금했던 저는 형부에게 도로 위에 칠해진 게 뭔지 물어봤어요. 형부는 그걸 색깔 유도선이라고 알려주더군요. 운전자들에게 미리 주행 방향을 안내해 주려고 그려놓은 거라는 거 있죠? 어느샌가부터 이런 색깔 유도선이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깔리게 되면서 덕분에 사고도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고 무엇보다 굉장히 편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형부의 설명을 들으니 문득 도로 위에 있는 저 색깔들은 사람을 살리는 멋있는 색깔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로 큰 사고를 막는 한국인들의 발상이 정말 기발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어느덧 차는 언니 부부의 신혼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저는 언니의 신혼집이 스웨덴에 있는 아파트처럼 생겼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선 단지였거든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마치 미래도시 같더군요. 그때 시간이 저녁쯤이었는데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었고 곳곳에서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이게 아파트 단지라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국 아파트들은 대부분 모양이 비슷비슷하더군요.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였달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했던 건 지붕이었어요. 지붕 구분이 거의 없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모양이었거든요. 스웨덴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양이었답니다. 스웨덴은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라 지붕을 뾰족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야 눈이 쌓여도 무너질 위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왜 저렇게 평평할까? 신기한 마음에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물 외관에 놀라워하고 있는데 문득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저 높은 건물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엘리베이터는 정말 형편없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내부에는 엄청나게 좋은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그걸 타고 순식간에 30층에 도착하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답니다. 언니네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이게 진짜 신혼집이 맞는 건가 싶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스웨덴의 일반적인 집들은 대부분 좁아서 2층 집에서 많이들 살거든요. 그런데 언니네 집은 마치 그런 스웨덴 집 두 채를 합친 것보다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정도 크기라면 굳이 2층 집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신이 난 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생긴 가전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분명 냉장고처럼 생겼는데 너무 길쭉하고 홀쭉한 거예요. 음식을 저기다 어떻게 넣는 거지? 나는 호기심에 언니를 불러 냉장고가 어쩌다 저렇게 날씬해졌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피식 웃더니 제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건 냉장고가 아니라 스타일러라는 거 있죠. 밖에서 묻은 먼지나 냄새가 걱정될 때 옷을 스타일러에 걸어두면 쓱쓱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눈이 동그래진 저는 그런 제품은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어요. 당장이라도 써보고 싶은 마음에 언니한테 애원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해보는 게 좋겠다며 고깃집 얘기를 꺼냈어요. 어차피 지금 외식하러 갈 건데 그때 가서 입었던 옷 냄새 좀 없애보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스웨덴보다 더 넓고 쾌적한 집에서 언니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국은 땅이 좁아서 아파트가 비좁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때가 되자 형부가 한국에 왔으니 대표적인 한식으로 유명한 한우를 먹어보자는 거 있죠? 그것도 코리안 바비큐 스타일로 말이에요.
안 그래도 저는 유튜브로 코리안 바비큐 영상을 본 적이 있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더라고요. 그렇게 셋이서 한우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식당에 들어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리안 바베큐 스타일을 마주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고기라고 하면 주방에서 미리 조리해주는 스테이크 같은 게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코리안 바베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기 좋게끔 테이블 중앙에 그릴이 있고 구워진 고기를 한 점씩 집어먹는 스타일인 거 있죠? 여러 명이 둘러앉아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할 수 있게 테이블이 정말 잘 갖춰져 있었어요. 문득 한국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서로 아껴주는 정 많은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문득 일본에서 먹었던 야끼니쿠가 떠올랐어요. 그 맛이 지금 먹고 있는 코리안 바비큐와 비슷하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제 말을 들은 형부가 야끼니쿠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원래 일본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이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며 먹기 시작한 음식이 바로 야끼니쿠라는 거였죠. 다시 말해 코리안 바비큐가 원조인 셈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웃나라의 식문화에 이런 영향을 줄 정도라니 새삼 한식의 저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드디어 한우가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붉게 물든 고기를 보는 순간 절로 군침이 돌았답니다. 특히 불판 앞에선 점원이 마블링이 넘치는 고기를 군더더기 없이 구워내는 모습이 장관이더군요. 숯불을 다스리는 노련한 손놀림에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입을 먹어봤는데 그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가득한 육즙이 퍼지면서 혀끝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식감이라니. 이게 바로 소고기의 참맛이구나 싶었거든요. 구운 고기 그 자체로도 근사했지만 곁들여진 기름장과 쌈장에 찍어 먹자 색다른 풍미가 배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한우에 푹 빠져 허겁지겁 먹어치우자 형부가 고기 쌈에 도전해보라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쌈이라니 처음 듣는 단어에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 중 하나가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형부한테 저와 싸우자고 말하는 건 줄 알고 당황했답니다. 형부, 당연히 형부랑 싸우면 제가 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저랑 싸우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형부가 빵 터지게 웃으면서 쌈은 한국어로 무언가를 감싼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상추에 야채와 각종 고기, 쌈장이라고 하는 양념까지 넣어서 저한테 한 입에 넣어보라고 하더군요. 마치 초록색 봉투처럼 둥글게 뭉쳐진 쌈을 보고 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걸 어떻게 입에 넣나 싶었거든요. 제가 막 당황하니까 옆에서 언니가 한번 도전하라면서 응원하는 거 있죠? 언니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쌈을 한 입에 털어 넣자 언니와 형부가 잘했다면서 박수를 막 치더군요. 그런데 태어나서 한국의 쌈을 처음 먹어본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환상적인 맛이었거든요. 육즙이 팡팡 터지는 부드러운 살코기와 아삭아삭 씹히는 야채, 고소하고 짭조름한 쌈장에 어우러져서 마치 입 안에서 맛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니까요. 그렇게 쌈에 빠져버린 저는 형부에게 쌈 싸는 법을 배워서 몇 번이나 쌈을 더 싸서 먹었어요. 정신없이 한우를 먹고 이튿날 아침, 저희는 아침 일찍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서기 전 언니가 저를 한복 대여점으로 이끌었어요. 전통의상인 한복을 입고 관람하는 게 더 매력 있을 거라며 어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색색의 고운 비단 옷감과 화려한 문양들 사이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걸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저를 보더니 언니가 새하얀 제 피부톤에 딱 어울릴 분홍 저고리를 꺼내 들었어요. 살짝 망설이다 언니 말대로 분홍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눈부시게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경복궁을 누비니 바람에 하늘거리는 치맛자락이 제 눈을 사로잡더군요. 공주님처럼 보이는 치마를 보니 기분이 저도 모르게 으쓱해질 수밖에요. 그렇게 경복궁 이곳저곳을 구경하던 중 유난히 눈길을 사로잡는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경회로였습니다. 왕가의 연회나 외국 사신접대 등 국가적인 행사에 쓰이던 웅장한 건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잔잔한 연못에 비친 경회로의 자태가 그림처럼 곱고 아름다워서 카메라로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봤답니다. 그렇게 건진 인생샷으로 SNS 프로필 사진도 바꿔버렸습니다. 이윽고 경복궁을 벗어나 거리를 걸어다니는데 군침 도는 냄새에 이끌려 길거리 호떡을 사 먹었어요. 꿀이 주르륵 흐르는 빵 속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너무 행복해서 비명까지 질렀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뱃속이 꾸르륵 요동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르르 떨리는 다리로 언니에게 달려가 카드가 없으니 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되묻는 거 아니겠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근데 왜 돈이 필요한데? 저는 공중화장실 쓰려면 요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급하니까 빨리 카드를 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깔깔 웃으며 한국 공중화장실은 무료라고 말해주는 거 있죠? 언니는 저 멀리 분홍색 표시가 보이는 곳으로 빨리 가보라고 했답니다. 화장실로 뛰어온 저는 남녀 구분이 있다는 점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스웨덴에선 공중화장실이라고 해봤자 보통 한 칸만 있고 남녀 구분은 따로 없거든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니 저는 코를 막고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생각하지도 못한 광경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찌릿내는커녕 은은한 꽃내음이 맴도는 게 아니겠어요? 공중화장실에서 좋은 냄새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동안 이 향기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일정 시간마다 자동 방향제가 뿌려지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은 구석구석을 둘러봐도 쓰레기 하나 없이 말끔했답니다. 스웨덴의 공중화장실은 비용을 받고도 악취에 코를 막아야 하는 수준인데 한국은 무료로 개방하면서도 이토록 쾌적하게 유지하다니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또 한 번 한국 화장실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칸마다 비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신기한데 비데까지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여행을 마치고 스웨덴에 돌아왔지만 해결되지 않는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저희 가게에 중국인들이 워낙 진상을 많이 부리다 보니 부모님께서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결국 저희는 긴 논의 끝에 현금 대신 카드만 받기로 했고 중국의 카드사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카드에 적힌 이름을 보기 위해 선불제로 바꾸기로 했답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중국인 손님이 눈에 띄게 줄더군요. 아마 중국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모양이던데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바라던 바였으니까요. 중국인들이 안 오다 보니 저희 식당에 어느샌가 한국인 손님들이 많이 늘었는데 가끔씩 호감이 가는 손님들이 계셔서 정말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런 손님들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거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